그러면 13쪽에 정착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착물은 일단 둘로 나누는 게 좀 중요합니다. 토지 정착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부동산 정착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이래? 토지 정착물이라는 게 있고, 부동산 정착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실 때는 이제 토지 정착물과 부동산 정착물 중에서는 사실은 어디다가 무게중심을 좀 더 두셔야 되긴 하냐면, 토지 정착물에 무게중심을 좀 더 두셔야 하긴 합니다. 토지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적인 정착물과 토지와는 독립적으로 다루는 독립 정착물로 나뉘어지는데, 우리는 공부를 하실 때는 이 독립 정착물 네 가지를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완성된 건물. 우리 법원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룬다고 했으니까 건물은 독립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미분리 과실은 원래는 종속인데요. 이 미분리 과실 주변으로 명인방법, 관습법상 명인방법을 갖추는 순간 독립이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 수목도 원래는 종속인데 수목 주변으로 명인방법을 갖추거나, 얘는 앞에서 배우셨던 준부동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등기해버리는 순간 얘는 수목이라고 하지 않고 임목이라고 합니다. 같은 놈입니다. 단지 명인방법 갖추었을 때는 그냥 뭐라 부르고 수목, 등기되었을 때는 임목,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교훈은 미분리 과실은 뭐만 돼요? 명인방법만 돼요. 오케이? 근데 수목은 뭐도 되고 명인방법도 되고 등기도 되는데, 등기되었을 때는 수목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부른다? 임목. 근데 요거 두 놈은 같은 놈이에요. 다만 명인방법 갖추었을 때는 그 놈을 그냥 수목이라고 부르고 등기되었을 때는 임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타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이 나오는데요.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갑이 자기 땅에다 농작물을 재배했어요. 그러면 이 농작물은 그냥 갑 거죠. 맞아요? 근데 을이 갑의 땅에다가 농작물을 재배했어요. 을이 갑의 땅에다가.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타인 토지에 재배한 농작물 맞습니까? 어쨌든 뭐 타인 토지고 나발이고 이 농작물은 갑 거예요, 을 거예요? 을 거죠. 토지 소유자께 아니라 경작자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요, 정당한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성숙된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소유권을 준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개론에서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타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은 독립으로 본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토지와 독립적으로 처리되는 거 몇 개? 4개. 요거 말고는 싹 다 종속,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게 두 개가 움직여야 돼. 토지 정착물은 먼 정착물과 먼 정착물이 있는데, 종속 정착물과 독립 정착물이 있는데, 종속 정착물이 많을까요? 독립 정착물이 많을까요? 싹 다 종속입니다. 싹 다. 싹 다 종속인데 독립 정착물 딱 몇 개? 4개를 지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건물하고요, 명인방법 갖춘 미분리 과실하고요,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하고요, 타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 제목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봤던 건 뭐였죠? 토지 정착물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얘랑 살짝 구분해야 될 게 부동산 정착물인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토지 정착물은 싹 다 뭐고? 종속이고, 독립이 몇 개 있는데? 4개 있는데, 이 4개 기억하시고 나머지 그 외에는 종속이다, 이렇게 공부하기로 했잖아요. 밑으로 가니까 부동산 정착물은요, 밑에 보니까 뭐랑 뭐가 있는데? 정착물과 동산이 있는데, 자, 잘 들어봐요. 어떤 물건이 정착물로 처리되는 순간 이제 부동산의 일부예요. 그래서 부동산 팔리면 매수자에게 소유권 같이 넘어가 버립니다. 동산으로 처리되는 것들은 부동산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거예요. 부동산이 팔리더라도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것들인데, 뭐 여러 가지 기준으로 정착물인지 아닌지를 구분합니다. 근데 지금 공부하고 싶은 건 그런 건 아니고, 혹시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1월달 수업에서 제가 이거 한번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안 나와, 시험에.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동산을 3개만 딱 기억하실 거예요. 몇 개? 자, 일단 임차인이 설치한 임차인 정착물과 경작수확물과 잠깐 옮겨지기 전에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인 가식 중인 수목, 요 3가지는요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고 동산으로 처리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에 팔리더라도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 물건 3가지. 그래서 이제 정해드립니다. 7번 보시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파트는 정착물 파트인데요. 이게 왜 헷갈리는지를 좀 소개해드리면, 사실 민법에서는 토지 정착물만 얘기를 해요. 뭐만? 민법에서 다루는 거예요, 토지 정착물은. 민법에서는 부동산 정착물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냥 토지 정착물이라 그래요. 그럼 토지에 둘 다 뭐 돼 있는데? 정착돼 있는데, 땅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그 위에 정착물까지 소유권이 미치는 정착물은 무슨 정착물이고? 종속 정착물이고, 토지 소유권 따로, 이것 소유권 따로 무조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될 수 있는 거, 될 가능성 있어 보이는 게 몇 개 있는데?
네 개 있는데 그 네 개 중에 첫 번째가 건물이고 두 번째가 명인방법 갖춘 미분리 과실이고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이고 타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요거 네 개 말고는 싹 다 뭐다? 종속적인 정착물이다. 요거는 어디서 다루는? 민법에서 다루는 토지 정착물이고 지금 두 번째 제가 다루는 부동산 정착물이라는 것은요. 용어 충돌 때문에 그래. 여러분 좀 헷갈려 하는 거예요. 부동산 정착물이라는 것은 부동산 학에서 다루는 설비 개념이에요. 설비 개념. 자, 원래 병기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병기는 동산이잖아요. 병기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병기는 동산이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부동산에 딱 설치가 되어 버렸어요. 이제는 부동산과 한 몸이 된 거지. 그걸 정착물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뭘 했었냐면요. 제가 뭘 했었냐면 이제 병기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병기는 그냥 단순 동산이에요. 그래서 단순 원래 전부 정착물들은 원래 건축 자재였단 말이에요. 자재. 자재로서는 동산인데 얘가 이제 부동산에 딱 설치가 되면서 정착물이 되어버린 거. 우리 이것을 정착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착물이 되는 순간 부동산의 일부라서 부동산 팔리면 부동산과 운명을 같이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정착물인데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으로 볼 게 몇 개 있냐면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잘 봐요. 자, 보라고. 한 명만 걸려, 오늘 아무나. 내 지시. 자, 정착물. 아무나 걸리라고, 진짜. 자, 정착물은 토지 정착물과 부동산 정착물이 있는데, 토지 정착물은, 자, 다시 한 번 더. 토지 정착물은 무슨 정착물과? 종속적인 정착물과 독립 정착물로 구분한 다음 독립 몇 개? 이렇게 공부하기로 하는 거고, 이렇게 공부하기로 하는 거고, 지금 보고 계시는 부동산 정착물은 진짜 뭐랑? 정착물과 단순히 뭐로 보는 게 있는데 동산으로 보는 게 있는데 동산 몇 개? 3개. 이렇게 공부하는 걸 습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자, 잘 봐요. 제목이 토지 정착물이면 종속 정착물과 독립 정착물로 구분한 다음 독립 정착물 4개 건물, 명의방법 수목, 명의방법 미분리 과실, 명의방법 수목, 등기 임목, 타인 토지 농작물 이렇게 하는 거고. 오케이? 부동산 정착물이면 진짜 정착물과 단순 동산이 있는데 싹 다 정착물이에요. 그러니까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자연식생, 단연생 식물, 임대인 정착물,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한 경우 싹 다 정착물입니다. 단순 동산으로 처리되는 게 3개가 있는데 임차인 정착물, 경작수확물, 가식 중에 있는 수목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론은 이거야. 결론은. 그러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괜히 여기서 발목 잡히지 말고 정착물은 무슨 정착물과 무슨 정착물로 공부를 해야 될 거다. 토지 정착물과 부동산 정착물로 공부를 해야 될 건데 가능성은 뭐가 더 높다. 그리고 도저히 헷갈려서 안 되겠는 분들은 이것만 공부하셔도 되고 뭐 이 정도는 안 헷갈린다 싶으시면 토지 정착물과 부동산 정착물로 나누고 토지 정착물은 종속과 독립으로 구분 독립 몇 개? 4개 그렇게 공부하기로 하는 거고 부동산 정착물은 진짜 정착물과 동산으로 구분한 다음 동산 몇 개? 3개 그 3개 안에 이제 임차인 정착물 경작수확물 가식 중에 있는 수목이 있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고 알겠죠? 안 그러면 나중에 짬뽕 돼가지고 뭐 어떨 때는 결혼은 4개를 하라 그러고 어떨 때는 또 3개를 하라 그러고 어떨 때는 임차인이 떴다가 또 어떨 때는 임차인이 안 나오고 막 결혼생은 일관성이 없어 막 그런다니까. 결혼생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가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토지 정착물과 부동산 정착물로 일단 구분. 토지 정착물은 종속과 독립으로 구분 독립 4개를 기억. 부동산 정착물은 정착물과 동산으로 구분 동산 3개를 기억. 그래서 혹시 이것도 모를까 봐 제가 밑에 출제 포인트 깔아놨어요. 자 보세요. 출제 포인트는 무슨 정착물은? 토지 정착물은 대부분 뭐기 때문에? 종속이기 때문에 종속을 공부할 필요는 없고 독립 몇 개? 독립 4개만 기억하자 그랬잖아. 맞아요? 그리고 여기 3번, 4번은 묶으시고요. 3번, 4번 묶으시고 여기다 앞에다 부동산 정착물 써놓으면 돼. 3번, 4번 묶으시고 무슨 정착물은? 부동산 정착물은 진짜 뭐랑 정착물과 동산으로 구분하는데 4번 체크. 동산 몇 개? 3개. 동산 3개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임차인 정착물, 경작 수확물, 가식 중에 수목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한번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오래 머무르지 마시고 이 정도만 공부하고 넘어간다라는 느낌으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14쪽으로 합니다. 14쪽. 이제 부동산의 분류로 한번 가볼 거예요.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자, 우리 지목이라는 거 있습니다. 지목. 지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현행 28개가 있거든요. 28개. 28개 지목을 뭐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지금부터 밑줄 그어드리는 정도 지목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실무 오시고요.
일단 농지와 관련되는 지목이 3개가 있어요. 농지와 관련되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뭐 전이 뭐고 답이 뭐고 과수원이 뭔지는 대충 느낌 오죠. 예. 밭이 뭐예요? 밭. 전이죠. 예. 논이 뭐고. 뭐 가수원은 뭐 됐지. 뭐 가수원이겠지. 농지와 관련되는 지목은 3개 있습니다. 대신에 농지는 지목이 아니에요. 농지는 지목이 아니고 전답, 과수원이 지목이에요. 오케이? 택지란 땅. 택지는 건축이 가능한 땅을 택지라고 합니다. 건축이 가능한 땅. 통상 주상공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택지가 뭡니까? 그러면 이 정도는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 택지는 건축이 가능한 땅이고 주상공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목은 2개만 필요합니다. 대하고 공장용지. 대에다가 보통 뭐 짓냐면 주택, 상가, 사무실 지어요. 그리고 공장은요. 꼭 공장용지에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택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용도는 3개예요. 주상공인데 택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지목은 2개예요. 뭐하고? 대하고 공장용지. 그럼 질문요. 택지는 지목이 아니야. 아니야. 대와 공장용지가 지목이야. 그다음에 하천 지목입니다. 하천. 제방 지목입니다. 제방. 방조제, 방사제, 방파제 이런 거 다 지목입니다. 그다음에 국어 유지를 좀 비교해야 되는데 국어 유지. 자, 일단 한번 나와보세요. 그 수로나 뚝이 나왔어. 수로나 뚝이 나오면 이거는 뭐예요? 국어고요. 저수지, 호수, 댐 이런 거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유지입니다. 둘 다 물이 나오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험에도 나왔었고. 그래서 다 기억 못하니까 다 기억하고 싶으시면 저기 공시법 시간에 이걸 다 기억하도록 하고요. 개론 시간에는 유지와 국어를 구분할 때는요. 수로 뚝이냐 호수, 저수지, 댐이냐로 구분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수로 뚝이면 뭐? 국어, 저수지, 호수, 댐이면 연못 같은 거. 그다음에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종교용지라는 지목은 있어요. 근데 사찰용지라는 지목은 있어 없어? 그런 지목이 세상에 없다니까. 사찰용지는 지목이 없어요. 오케이? 성당용지, 교회용지처럼 특정 종교를 나타내는 지목은 없어요. 사로 출발하고 싶으면 사적지 해야 돼. 사적지. 오케이? 사찰용지 없어요? 예. 그래서 지목 한번 확인해 볼게요. 농지와 관련되는 지목 전답, 과수원이 있습니까? 택지와 관련되는 지목 대화, 공장용지 있습니까? 하천, 제방 지목 맞죠? 국어 유지 지목 맞고 종교용지, 사적지 맞는데 국어 유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수로 뚝은 뭐고요? 국어고 저수지, 호수, 댐 같은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나머지 지목들도 눈도장을 찍어두시면 좋은데 개론에서는 한 11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목 28개 숙지하고 그중에서 제가 좀 표시해 놓는 거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 택지, 부지 요거 아까 제가 했어 안 했어요? 자, 건축이 가능한 땅입니다. 주상공입니다. 그럼 뭐고요? 택지고. 건축이 가능한 땅 받고 시작합니다. 건축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도로, 철도, 하천에도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부지는 조금 포괄적이다. 넓은 의미다라는 말을 써요. 넓은 의미다. 이런 땅을 뭐라 부른다? 부지라고 한다. 그럼 조심하셔야 될 건 부지는 뭐를 포함한다? 택지를 포함한다. 그럼 질문. 택지는 반드시 부지가 된다. 좋아요. 예. 부지가 반드시 택지가 되는 것은 여기 봐봐요. 택지는 반드시 뭐가 되지만 부지가 되지만 부지가 반드시 택지가 되는 것은 다시 작은 건 큰 게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큰 건 작은 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건축이 가능한 땅일 때만 택지라 그래요. 건축이 가능한 땅을 받고 불가능한 땅을 합쳐서 부지라고 하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건축법에서는 택지라는 말 표현 대신에 대지라는 말을 써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이 가능한 땅을 개론에서는 뭐라 그러고? 택지. 건축법에서는 대지. 이 대지하고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땅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대하고 대지하고 다르다니까. 대는 주택 상가까지만 지어. 뭐까지? 주택 상가. 왜냐면 공장용지라는 지목이 버젓이 있으니까. 그건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땅. 근데 대지라는 토지는 어떤 토지냐면요. 건축이 가능한 땅을 개론이 아니라 어디서? 건축법에서. 근데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건축이 가능한 땅에서 대지라는 말을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택지가 아닌 땅을 택지로 개발하는 걸 택지 개발이라 그래요. 무슨 개발? 대지 개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지라는 말은 그와 함께, 고상철 그와 함께 건축법에서 대지하시고 개론식 이종호와 함께 공부하실 때는 그냥 건축이 가능한 땅은 뭘로? 택지로 통일하시고.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한번 해봅시다. 주상까지 부르는 지목이 뭐야? 대. 주상공해서 건축이 가능한 땅은 택지. 주상공 받고 건축이 불가능한 하천, 철도, 도로 밑에 있는 땅에도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바닥 토지라면 쓸 수 있는 무조건 바닥에 있으면 돼. 그런 땅을 부지. 그래서 이제 느낌 왔지? 주상. 대. 느낌 안 왔다. 느낌 안 왔다. 느낌 오지 않았다. 자, 다시 주상.
주상공. 주상공 받고 건축 불가능한 토지까지. 그래서 보면 주상까지 뭐예요? 대. 주상공까지 택지. 주상공 받고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까지. 요 화살표 조금 잘못됐네. 여기 끝났어야 돼. 여기 끝나야 돼. 화살표 조금 잘못됐네. 이게 편집팀에서 좀 잘못한 것 같아. 주상까지가 돼. 주상공까지가 택지. 주상공 받고 건축이 안 되는 땅까지가 부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한계지란 땅 보입니까? 한계지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상에 있는 도시예요. 택지 끝에 있는 땅. 어디 끝? 택지 끝. 자, 그럼 택지 끝이면 택지가 맞나요? 택지가 아닌가요? 택지가 맞죠? 건축이 돼야 안 돼. 그럼 바로 옆에 있는 농지와는 지가 차이가 작겠어요? 크겠어요? 그래서 이걸 주변 농지와는 단절 지가가 단절된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택지 끝에 있는 땅을 뭐라 부른다? 자, 그럼 우리 벌써 4개 용어를 공부했습니다. 주상까지는 대, 주상공까지는 택지, 주상공 받고 건축이 안 되는 토지까지는 부지,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택지 끝에 있는 땅은 한계지, 한계지는 건축이 되는 땅 안 되는 땅? 되는 땅, 되는 땅이니까 주변 농지와는 지가 차이가 작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번에는 후보지 이행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지 이행지 보기 전에 이 과목 공부합시다. 토지를 분류할 때 세로로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가로로 분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로로 분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임, 농, 택. 자, 이분 성이 임씨고요. 이름은 농택입니다. 임농택. 임농택 씨 소개드립니다. 임농택 씨.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택지, 농지, 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임농택 씨 아시겠어요? 임농택 씨는 가로 분류예요? 세로 분류예요? 자, 가로로 분류해드리겠습니다. 택지 안에 뭐 있죠? 대답 못하면 안 돼. 농지 안에 뭐 있죠? 대답 못하면 안 돼. 임지 안에는 뭐 있냐면 용재림, 신탈림, 목재로 쓰는 나무, 땔감으로 쓰는 나무 이렇게 보는데 임지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필기하고 있죠 지금 또. 뭐 하고 있어? 궁금해서 그래. 궁금해서. 뭐 썼지? 외우는 법. 외우는 법. 외우는 법. 또 썼어. 임농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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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임농택시. 여기 뭘 쓰길래 궁금해 죽는 줄 알았어. 여기다가 외우는 법, 임농택이 쓰고 있어요. 참. 동그라미 치면 되지, 그랬다가. 됐어. 예. 사람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다르니까. 아무튼 임농택 씨가 택지 안에는 주상공이 있고 농지 안에는 전답가가 있고 임지 안에는 용신이 있는데 여러분들 대답 한번 해봐요.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어요?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럼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뭐라 그래? 택지라 그래, 택지.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면 상업지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드리는 후보지의 이행지는 용도전환 된 토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도전환 된 토지는요, 된 거 부르면 돼. 농지가 택지로 전환되었을 때는 택지,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되었을 때는 상업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농지가 택지로,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되는 과정일 때 쓰는 말이에요. 뭘 때? 과정일 때. 근데 그 과정이 세로가 바뀌고 있으면 후보지예요. 가로가 바뀌고 있으면 이행지고. 오케이? 그럼 임지가 농지로 바뀌고 있고 농지가 택지로 바뀌고 있으면 무슨지? 후보지고. 주상공끼리 바뀌거나 전답과끼리 바뀌거나 용신끼리 바뀌면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얘가 얘로 가고 얘가 얘로 가는 과정에 있으면 무슨지? 후보지. 요렇게 바뀌거나 요렇게 바뀌거나 요렇게 바뀌면 무슨지? 그럼 여러분들 느낌상 후보지가 많을 것 같아요? 이행지가 많을 것 같아요? 경우의 수는 후보지가 많다, 이행지가 많다? 정답 공개합니다. 궁금하죠? 궁금해하는 것 같아. 경우의 수는요, 후보지가 훨씬 많습니다. 후보지가 훨씬 많습니다. 자, 이행지는요, 딱 이렇게 움직여요. 주상공끼리, 전답과끼리, 용신끼리.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봐. 전이 주거지로 바뀌는 경우 있나? 이거 후보지의 이행지야. 후보지죠. 왜 후보지냐면 전은 농지잖아요. 주거지는 택지고요. 그럼 결국 전이 주거지로 가는 건 세로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 것도 없어. 이거 세로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아무튼 이행지는 경우수가 몇 개 없어요. 주상공끼리만 바뀌어야 돼요. 전답과끼리만 바뀌어야 돼요. 용신끼리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바뀌거나 이렇게 바뀌면 싹 다 후보지입니다. 후보지의 경우수가 훨씬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 시험에서도 후보지 이행지를 다루는 문제는 택지, 농지, 임지까지는 똑같이 줘요. 택지, 농지, 임지. 뒤에 말이 중요한데요.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에 전환이 되면 무슨지? 후보지.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이 되면 자, 택지, 농지, 임지 잘 보세요. 상호 간에 바뀌면 내에서 바뀌면 내에서인지 상호 간인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택지, 농지, 임지가 떴어. 그리고 용도 전환 되고 있대. 그럼 아직 몰라라고 해야 돼요. 택지, 농지, 임지 뜨고 용도 전환 되고 있다 뜨면 아직 몰라. 어?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이 되고 있으면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이 되고 있으면 그리고 후보지 이행지는 기본 컨셉이 용도 전환이기 때문에 지목이 바뀌어요. 알겠어요? 지목이 바뀐다. 특히 후보지는 지목이 반드시 바뀝니다. 후보지는 지목이 반드시 바뀌어요. 이행지도 지목이 바뀌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딱 한 번 지목이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주거지 지목이 돼요. 돼. 뭐라고? 상업지 지목도 돼요. 공업지 지목은 장이에요. 공장용지. 기억나시죠? 그럼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가는 건 이행지가 맞잖아. 근데 얘는 지목이 뭐에서 뭐로 가니까 대에서 대로 가니까 지목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지는 지목이 반드시 바뀌고 이행지도 지목이 바뀌는 게 원칙이지만 안 바뀌는 컨셉이 한 번 딱 있다. 이 정도. 그러면 이행지는 그래서 문제를 굳이 지어 짜내면 이행지도 반드시 지목 변경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X가 되는 겁니다. 이행지는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뭐 참고로 이런 후보지나 이행지를 감정 평가할 때는요. 전환 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된다고 보고. 근데 성숙도가 너무 낮거나 완만할 때만 전환 전후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오니까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으면 후보지, 내에서 전환되고 있으면 오케이. 그래서 상호간 내에서 기억하시고 후보지 이행지는 용도 전환 과정의 토지를 얘기하는 것이지 용도 전환 된 토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되었을 때는 된 거 부르면 된다. 동일 수거권을 판정하거나 감정 평가할 때는 전환 후가 원칙인데 성숙도가 낮거나 완만할 때는 전환 전후로 평가하기도 한다. 후보지는 반드시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지만 이행지는 지목 변경이 되는 게 원칙이지만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는데 주거지의 지목은 되라 그랬잖아요. 상업지의 지목도 되라 그랬잖아요. 이런 이행지에서는 지목 변경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좋아요. 이번에는 법지와 빈지입니다. 자, 10번 보시고요. 법지는 법적 소유권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근데 이용 가치가 없어요. 법적 소유권이 있는데 이용 가치가 없는 땅을 법지라고 하고 빈지는 법적 소유권은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자, 근데 이거 잘 보세요. 법적 소유권이 있을 때는 이용 가치가 있었나요? 없었죠. 법적 소유권이 없었을 때는 이용 가치가 있었죠. 그러면 둘 다 볼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지 빈지 시험장에 딱 막상 문제를 맞닥뜨리잖아요. 그럼 헷갈려요 갑자기. 왜 그런지 아세요? 두 개를 다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일단 첫 번째 거부터 통과를 시켜야 돼요. 법적 소유권이 있대. 일단 법지야. 일단은. 법적 소유권이 없대. 그러면 그 애는 빈지야. 그래서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법 있으면 법지, 법 없으면 빈지. 시작. 법적 소유권만 보는 거예요. 일단은. 이용 가치는 반대로 떴는지만 확인하면 되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법적 소유권은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는 땅을 법지라고 한다. X 볼 필요가 없는 거야. 법이 비어 있잖아. 법이 비어 있잖아. 그러면 이건 빈지지. 법지가 아니야. 법 있으면 법지. 법 없으면 빈지. 이용 가치는 반대.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법지는 이렇게 경사진 땅을 말하는 건데요. 경사진 땅. 이런 땅은 윗집 토지 소유자가 축대나 옹벽의 설치로만 활용해야 되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예비용으로 설치해야 되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얘 땅이 맞아요. 하지만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고 이용 가치가 없는 그런 땅을 뭐라 부르고 주로 경사진 땅에서 볼 수가 있고 빈지는 요 부분이 빈지인데 같은 말로는 바닷가라 그래요. 근데 얘랑 구분해야 될 땅이 있어요. 바로 간석지인데 자 보세요. 여기 간조 보이세요? 만조 보이세요? 간조 만조 사이에 있는 땅이 간석지예요. 무슨지? 그래서 간석지하고 빈지는 다른 개념이에요. 빈지는 따라해보세요. 해안선부터 토지 등록 사이에 있는 땅. 그럼 해안선부터 토지 등록 사이에 있는 땅이니까 등록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럼 법적으로는 토지를 안 봐줘요. 오케이? 여름철에 백사장을 이용한다 안 한다? 한다. 이용 가치는? 있다.
이용 가치는 있다. 한 명만 걸려. 자, 이용 가치는 있다. 그런 땅 갖다 우리는 빈지라고 합니다. 빈지는 법적 소유권은 전혀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는 땅. 시험에 쉽게 나오면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혹시 이게 작년에 규정이 바뀌었어요. 작년 규정은 어떤지 몰라도 되긴 한데 해안선부터 등록, 토지 등록 사이 있는 땅입니다. 옛날에는 만조부터 등록 지점이라고 했었는데 만조란 말이 빠졌어 이제. 이것도 모르는 사람 많아. 모르는 사람 많아. 개론생들 내가 몇 명이나 알려줬어. 법이 바뀐 걸 모른다니까. 다 알려줬다 내가. 그러니까 만조부터 등록지점이 아니라 어디부터? 해안선부터 등록지점 사이에 있는 땅을 바닷가 빈지라고 하는 겁니다. 간조와 만조 사이를 일컫는 간석지와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이따 우리 포락지라고 배우시거든요. 걔랑도 구분해야 돼요. 포락지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이야. 등록된 땅인데 수몇 미터로 잠겨버렸어. 그러니까 원래 전 답같이 하천 주변에 있는 땅인데 얘가 바다나 하천에 잠겨버린 땅, 이런 땅을 포락지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좀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간석지, 빈지, 포락지는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간석지, 빈지, 포락지. 자, 나는 누구일까요? Who am I? 지적 공부에 등록된 땅인데 수면 밑으로 잠겨버린 땅의 이름은? 포락지. 좋아요. 간조와 만조 사이에 있는 땅은? 간석지. 좋아요. 해안선부터 등록 지점 사이에 있는 땅으로서 법적 소유권, 이게 중요해. 법적 소유권은 없으나 활용 실익이 있는 땅. 이런 땅은 뭐? 법 있으면, 법 없으면 이용 가치는 반대예요. 계속 갑니다. 필지 획지입니다. 필지 획지. 자,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 또는 등기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 땅이구나라는 것을 알기 위한 법적 개념의 땅을 필지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경제적 개념의 토지를 획지라고 합니다. 가격 비슷하면 하나의 획지,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개념은 하나의 필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격만 비슷하면 하나의 획지, 지번 붙여서 지적 또는 등기 등록하는 땅은 뭐예요? 필지. 도로의 좁은 접속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루형 모양을 띠게 되는 토지, 건축이 가능한 땅은 대지하는데 요 대자는 밑에 오도자가 들어가는 대지예요.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 안 나오고 맹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 건축도 많은 땅 불가능. 그래서 여기는 O 2번이고 요거는 X 2번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도로의 좁은 접속면이라도 가지고 있어요. 허가도 나고요. 그런 땅은 대지.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없어요. 허가도 안 나고요. 이런 땅은 맹지가 되는 겁니다. 맹지 아시겠어요?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비교 좀 하고 갈게요.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법적 개념의 땅의 이름, 가격 수준이 비슷한 경제적 개념의 땅의 이름, 도로의 좁은 접속면을 가지고 허가 나는 땅의 이름은,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없는 토지로서 허가 나는 땅은. 오케이. 나지 건부지 한번 볼게요. 나지는 일단 나지 들어가기 전에 저랑 이야기 좀 하고 가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땅은 공법상 제약을 받아요. 그럼 나지는 공법상 제약 받는다, 받는다? 받고, 건부지도 공법상 제약 받고, 택지도 공법상 제약 받고. 그래서 공법상 제약은 안 받는 땅이 없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공법상 제약을 받는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은 공법상 제약을 받으니까. 근데 나지에서는 콕 집어서 공법상 제약을 받는다는 얘기를 특별히 한번 해줍니다. 왜냐하면 나지 할 때 나자가 벗을 나자거든요. 벗을 나자는 걸치고 있는 걸 갖다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지예요. 그래서 토지 위에 건물이 없어요. 사법상의 제약이 없어요. 그런 땅, 지목이 대일 필요도 없어요. 건물 없으면서 지목이 장이면 나장지도 될 수가 있어요. 지목이 대이면 나대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나지가 꼭 지목이 대이어야 되는 것은 나지면서 지목이 대일 때만 나대지라고 부르는 거야. Understand? 나지면서 지목이 장이면 나지는 맞지만 나대지는 아닌 거야. 됐고. 근데 벗다가 이거 공법상 제약까지 벗을까 봐 걱정이 돼서 제가 하는 소리예요. 장애 기출 문제예요. 장애 기출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나지는 토지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공법상 제약 및 사법상 제약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OX. 뭐만 없는 토지지? 토지에 건물이 없고 사법상의 제약만 없는 토지지 공법상 제약이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지를 편하게 공부하는 방법은요. 출발할 때 공법상 제약이 있다라고 출발하면 돼요. 뭐는 있다? 제약은 있다. 근데 편안하게 건물 있고 없고 사법도 없고 건물이 이미 들어선 땅의 이름은 건부지. 나지가 땅값만 얘기해요. 땅값만. 건축물이 없는 땅은 활용도가 적겠어요? 많겠어요? 쥐가 원하는 대로 땅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는 땅은 이 건물의 용도로밖에 활용을 못해. 낮이 비싸, 건부지 비싸? 낮이 비싸. 이걸 낮이 증가라 그래요. 뭐라고요? 건부지 싸요. 이걸 건부지 강가라 그래요. 뭐라고요? 강가.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때는 네 글자로 줄여서 건부감가라고 나오거든요. 건부감가라는 말은 같은 말로 건부지 강가를 얘기하는 거고, 건부지 강가는 건부지가 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건부지 강가만 넣어놓으세요. 건부지는 비싸요, 싸요? 누가 비싸다는 얘기예요? 낮이가 비싼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정부가 여기 있는 땅들을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어버려요. 그러면 낮이는 신축을 해요, 못해요? 그때는 건물 미리 지어놓은 게 오히려 잘 된 거예요. 건부지가 증가돼요. 하나 더 엮어볼까요? 요즘 한창 말 많아요.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가 산정을 해요. 보상가 산정할 때는요, 낮이 보상가가 비쌀까요? 건부지 보상가가 비쌀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토지가 수용된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면요, 막 가서 산다, 사람들 집 지어놓고 나무 심는다, 정체불명의 나무들을 심는다. 그럼 보상가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낮이 보상가보다는 건부지 보상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같은 거를 강화해버립니다. 강화해버리게 되면 더 짓게 돼요, 덜 짓게 돼요? 그때는 오히려 미리 지어놓은 게, 옛날 건축법 적용받아서 미리 지어놓은 게 더 장땡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때는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될 수도 있는데,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건부 강가가 원칙이고 건부 증가는 예외거든요. 근데 원칙과 예외를 한꺼번에 공부하다 보면 시험장 가서 나중에 건부 강가돼요, 증가돼요? 그러면 한참 생각해. 자, 가만히 말 시키지 마요.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자, 보자. 건부지는 강가되느냐 증가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다가 장렬히 전사해요. 그 시험장에 가셔서 건부는 증가돼요 강가돼요 그러면 이거는요, 반응 속도 0.5초예요. 건부 강가가 원칙이에요. 강가가. 건부지는 싼 게 원칙이라고요. 근데 정부가 규제를 하거든요. 누구한테 규제를 하는지 아세요? 낮이한테. 건부지는 규제를 새로 할 수가 없어요. 건물 지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낮이 죽어 하는 거예요. 정부가 낮이 죽어. 그럼 낮이가 쾌 죽어요. 쾌 죽으면서 건부 증가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규제를 한다는 것은 누구를 규제한다는 거예요? 낮이 죽어. 낮이 죽어. 낮이가 쾌 죽으면서 건부 증가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를 같은 비중을 두고 공부하는 건 아니야. 건부지는 뭐 돼요? 건부지는 강가돼요. 자 보세요. 그럼 건부지는 지금 비싸요, 싸요? 싸요? 건부지 싸요? 근데 예외적으로 규제를 해버립니다. 누구에 대해서? 낮이에 대해서. 낮이 죽어. 낮이가 퀵 죽어요? 건부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원칙은 건부 감가 예외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입에서는 건부 증가가 안 떴으면 좋겠어. 건부지는 증가 감가 감가. 저는 안 헷갈릴 자신이 있으니까 나는 할게. 나는 건부는 예외적으로 증가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외 있음 정도로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부는 뭐? 건부는 뭐? 정리하세요. 또 갑니다. VS 한번 보고 갈까요? VS. VS 좀 봐도 될까요? 낮이는 건물이요? 없어요. 사법상 제약이요? 공법상 제약은요? 건물이 이미 들어선 땅은요? 건부지 비싸요, 싸요? 네 글자로. 예외 있어요, 없어요? 그 정도만. 건부는 강가예요? 예외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막 건부 강가, 건부 증가 다 둘 다 공부해 놓으시면 나중에 거짓골을 무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10번 보세요. 요거 무슨 공짜죠? 요거 무슨 공짜죠? 빌공짜, 빌공짜. 비어 있습니다. 그 비어 있는 이유가 달라. 자, 건폐율 때문에 비어 있는 땅은 무슨지? 공지. 여러분들 건폐율이 50%일 때 공지가 많겠어요? 건폐율이 60%일 때 공지가 많겠어요? 건폐율이 40%일 때 공지가 많겠어요? 40%면요. 건축 면적을 40밖에 못 하는 거야. 그러면 비어 있는 부분이 훨씬 많아지지. 근데 건폐율이 확대가 됩니다. 60%로. 건폐율이 확대가 돼서 60%가 되면요, 건물을 더 많이 지을 수 있잖아. 그럼 공지가 적어지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건축 면적이 넓어지는 순간 공지 면적은 작아지고, 건축 면적이 좁아지는 순간 공지 면적이 넓어진다.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이제 우리 응용 한번 해봅시다. 건폐율이 강화되면 강화야 강화, 공지 면적이 축소된다. 정확히 둘로 나뉘었어요. 다시. 건폐율이 강화되면 공지 면적이 축소된다. X입니다. X입니다. 자, 건폐율 강화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50이 40이 되는 게 강화예요. 오케이?
50이 40이 되는 게 강화라고. 건폐율 강화는 더 짓게 만드는 거야, 덜 짓게 만드는 거야? 덜 짓게. 그럼 건축 면적이 줄잖아. 그럼 공지 면적은 확대된다가 답이야. 이걸 갖다가 이제 똑같이 수업을 듣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맞춰놓고 뭐라는 줄 아세요? 배운 거잖아. 그래요. 배운 거잖아. 똑같은 수업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걸 안 했잖아, 네가 공지만 얘기해주고 공지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 안 해주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니다, 오늘 내가. 다시, 건폐율이 강화되면 더 짓게 돼, 덜 짓게 돼? 건축 면적이 축소가 돼요. 그러면 공지 면적이 넓어지는 겁니다. 근데 비어있는 이유가 건폐율 때문이 아니래요. 투기 목적이래요. 토지인데 방치한대요. 그런 땅은 공환지라고 불러요. 무슨 지? 그러니까 토지 중에서 지가상승 기대하고 방치하면서 투기 목적으로 비워놓은 땅은 공환지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유휴지 휴환지가 봅니다. 무슨 유자예요? 논류자입니다. 한자 약해. 논류자입니다. 유원지. 유희할 때 유자입니다. 논류자입니다. 무슨 유자예요? 실유자입니다. 나무 옆에 사람 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실유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노는 것과 쉬는 것 제가 알려드렸죠?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현재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둘 다 현재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공통적으로 노는 것과 쉬는 거예요. 근데 과거를 봐야 돼요. 과거에는 일을 했어요.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쉬는 거예요. 오케이? 과거에 일을 안 했어요. 지금도 일을 안 하고 있고 이건 노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친구한테 야, 너 요즘 뭐 하고 있어? 나 잠깐 쉬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면 과거에 내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봐야 돼요. 과거에 일을 안 했어. 그럼 지금도 일을 안 하고 있어. 그럼 그 친구한테 다시 전화를 해야 돼요. 내가 오늘 그 수업을 들어보니까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 나 쉬는 거 아니야. 나 노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과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봐야 된다니까. 과거 일을 했던 사람이 지금 당장 일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쉬는 거 맞아요. 과거 일을 안 했고 지금 일을 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을 안 할 예정이야. 이건 막 노는 거다. 아시겠어요? 나 혼자 신난겨?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할 때 쉬는 땅인지 노는 땅인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글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땅 그러면 유휴지가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땅 그러면 휴환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했던 4개 땅은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 보세요.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공지 있었어요? 공한지 있었어요? 휴한지 있었어요? 유휴지 있었어요? 이 외에 4개 땅을 같이 봐야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여기 공 있죠? 여기도 공 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같이 공부해 놓으시면 헷갈린다, 이거. 여기 한 있죠? 여기도 한이 서려 있다? 여기 휴 있죠? 여기도 휴 있다? 나중에 되면 엄청 헷갈려, 이게.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자, 보세요. 건폐율 때문에 비워놓은 땅의 이름은 공지, 도시토지란 말이 꼭 나옵니다. 지가상승 기대하고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면서 비워놓은 땅은 공한지,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땅은 첫 번째 글자만 휴한지,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땅은 유휴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글자로 끝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공한지는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글자까지 가는 거고 첫 번째 글자로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공한, 휴. 이번에 그렇게 한번 얘기해볼까? 건폐율 때문에 비워놓은 땅은 도시, 투기 목적, 방치, 공한, 놀고 있네, 쉬고 있네, 방치하고 있네, 공한, 건폐율 때문에 비어있네, 놀고 있네, 뭐라고? 쉬고 있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땅은 휴한지,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땅은 유휴지. 예? 유한지? 이거 합친 거야, 이거? 유휴지. 장명 센스 있네요. 그 다음에 건폐율 때문에 비워놓은 땅은 공지. 하지마. 그 도시토지라서 방치하는 땅은 공한지. 그래서 혹시 또 모를까봐 내가 여기 해놨어, 여기. 공적 제한 때문에 남겨둔 땅은 공지고, 도시토지로서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는 땅은 공한지고, 쉬고 있네는 휴한지고, 놀리는 땅은 유휴지고, 나머지 땅들은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집안.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서 수면 밑으로 잠긴 땅. 포락지. 고압 전선 아래 있는 땅. 선화지.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 소지. 원지 그러기도 합니다. 3개 다시 한 번 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수면으로 잠겨버린 땅. 포락지. 그 다음에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는 소지. 고압 전선 아래 있는 땅.
계속 갑니다. 아까 했었어 이거. 택지 이용해 채원방권. 택지 끝에 있는 땅 한 개지.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일단지라고 합니다. 자, 일단지는요. 우리 저 뒤에 가시면 감정평가론에서 일괄평가란 말을 배우시거든요. 일괄평가와 가장 유사한 개념인데 걔는 평가고 얘는 땅이야. 그럼 일괄평가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 한꺼번에 평가하는 것의 이름은 무슨 평가? 일괄평가. 이번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아니고 두 개 이상의 필지가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어서 한 번에 일단으로 봐버려. 그런 땅은 무슨지? 일단지. 이게 일단지는 일괄과 똑같은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부동산 학계는 통틀어서 일단으로 끝나는 놈이 두 개가 있어요. 자, 보세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는 뭘까? 획지예요. 벌써 까먹었어?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기단위, 등록단위는 필지고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는 획지.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는 일단지. 느낌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들 표준지가 중요할까? 표본지가 중요할까? 무조건 표준지예요. 그러면 표준지를 메인으로, 표본지를 서브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의 이름은 표준지. 지가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의 이름은 표본지가 됩니다. 그럼 7번 보시고요. 저 따라 한번 해주세요. 표준지 공시지가. 자, 우리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표본지 공시지가예요? 요거 한번 외치고 나면 공부할 게 전혀 없어요. 자, 보세요. 뭐를? 지가를 뭐하기 위해?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은 뭐다? 표준지지. 지가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땅이 표본지고. 그러니까 표본지는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 근데 어떻게 나올 수는 있냐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토지를 표본지라고 한다. OX. X.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의 이름은 표준지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제가 여러분들을 한번 테스트 해봐도 될까요? 한번 시험에 들게 해도 될까요? 빵꾸. 빵꾸 꺼내세요. 자, 여러분들 토지 정착물은 종속 정착물과 독립 정착물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무슨 정착물? 독립 정착물 몇 개? 4개. 시작. 건물, 명인방법, 미분리 과실, 명인방법, 수목, 등기, 임목, 타인 토지, 농작물. 책을 보기보다는 여기 빈칸을 눈으로 여러 번 메꾸면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어요? 자, 부동산 정착물은 진짜 정착물이 있고 동산이 있는데 우리 뭐 3개 기억하기로 했어요? 동산 3개 기억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는요? 임차인 정착물. 두 번째는요? 경작 수확물. 세 번째는요? 가식 중의 수목입니다. Understand? Understand? 네, 좋아요. 이번에는 지목 한번 해볼까? 지목. 요 정도는 11개 정도는 여러분들 옆에 단어 참고하셔도 되고요. 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제가 힌트 드립니다. 농지와 관련되는 지목 3개 시작. 전답과 손입니다. 택지와 관련되는 지목 2개 시작. 대화 공장용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제방 있었고, 하천 있었고, 국어 있었고, 유지 있었고, 종교용지 있었고, 사적지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특히 여러분들 수로 뚝을 나타내는 지목은 뭐야? 국어였고요. 저수지, 호수, 댐, 연못을 나타내는 지목은 유지였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요 빈칸 못 메꾸시면 수업 제대로 안 들으신 거야. 요 빈칸 메꾸시면 수업 제대로 들으신 거고. 마음에 준비하시고 출발합니다. 택지는 뭐가 가능해야 돼요? 건축. 빈칸 메꿔주세요. 시작.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주상공 얘기하는 거예요. 부지는 뭐 받고? 가능 받고 불가능. 바닥 토지라 그래. 바닥. 바닥에만 있으면 돼. 그래서 얘는 넓은 의미라고 해서 포괄적이다 라는 말을 써요. 바닥에만 있으면 되고 포괄적이에요. 위에 무엇이든지 관계없어요. 그럼 하천도 되고 도로도 되고 철도도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건축이 불가능한 땅도 되는 거니까. 택지는 주택, 상가, 공장까지만 되는 거예요. 부지는 주택, 상가, 공장은 당연히 되고요. 도로, 철도, 하천에도 쓸 수 있는 바닥에만 있으면 되는 포괄적인 말이라고요. 오케이? 택지농지임지가 떴어요. 후보지의 이행지예요.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몰라요. 택지농지임지 뒤에 붙는 말이 중요합니다. 택지농지임지. 상호간 되고 있는 후보지. 내에서 되고 있는 이행지. 여러분 눈 껌뻑껌뻑하고 쳐다보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말하는 타임이에요. 껌뻑껌뻑 쳐다보면 안 돼. 다시 세상 순진한 표정으로 쳐다보면 안 돼.
말하는 타이밍이에요. 요건 뭐야? 상호간 되고 있는. 요거는 내서 되고 있는. 필지는 뭘 붙여요? 그래서 등기 등록을 합니다. 등기나 등록입니다. 등기 단위 등록 단위고 법적 개념입니다. 핵지는 뭐가 비슷해야 돼? 가격 수준이 비슷한 경제적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OXR 준비하세요. OX. 낮이는 건물. X. 사법. 공법. 부등호 표시. 왼쪽 오른쪽으로 얘기하세요. 건부는 뭐 되죠? 감가. 그럼 얘는 부등호 왼쪽 오른쪽. 왼쪽. 낮이가 비싸요. 건부질은 싸요. 네. OX 할 준비하세요. 맹지는 도로의 접속면도 없고 허가도 안 나고. 계속 OX 할 준비하세요. 법지는 법적 소유 O. 이용가치 X. 빈지 OX 할 준비하세요. 법 X. 이 O. 어디부터? 해안선부터 토지 등록. 토지 등록 지점. 등록 지점 사이 토지입니다. 마음에 준비하시고. 필지 중 건물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는 공지가 생기는 이유는 세 글자 뭐 때문? 건폐율 때문입니다. 도시 토지로서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는 토지는 지력 회복 때문에 정상적으로 쉬는 땅은 휴한지. 바람지 가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땅은 유휴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공지, 공한지, 휴한지, 유휴지는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수면 밑으로 잠긴 땅은 고압 전선 아래에 있는 땅은 택지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 있는 땅은 소지. 택지용의 최원방권은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 일단의 토지는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은 발음 정확히 준지. 지가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은 참고로 요거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건 잘 보세요. 주택의 용어를 무슨 법에서 분류할 건데? 건축법에서 분류할 건데 듣습니다. 주택을 분류할 때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단독주택은 또다시 단독이 있어요. 단독 안에 단독이 하나 더 있어. 자, 따라서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그래서 단독주택의 종류는 몇 개? 4개. 시작.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 뭐요?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 그 다음에 다세대. 그 다음에 기숙사. 그래서 제가 이걸 갑자기 왜 해드리냐면, 자, 잘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은 단독주택 4가지와 공동주택 4가지를 다 하셔야 되긴 한데, 공동주택 4가지를 암기를 하세요. 자, 따라하세요. 연세대, 기숙사. 연세대 기숙사 가고 싶다. 연세대 기숙사 가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연세대 기숙사. 연세대 기숙사는 무슨 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뭐냐고. 뭐냐. 말이 통해 강의를 했는데. 세대. 기숙사는. 그럼 나머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은 공동주택이 되는 겁니다. 단독주택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때, 자, 잘 봐요. 지금은 건축법이잖아요. 주택법에 가면 여기서 한 개씩 빠져요. 얘와 얘가 빠져요. 얘와 얘가 빠져요. 그러니까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3가지씩 보는 거예요. 그럼 단독에 뭐가 있고? 단독, 다중, 다가구까지 있고, 공동주택은 뭐가 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 놈은 건축법상은 주택인데 아닌데. 맞는데 주택법상은 주택이 얘를 주택법에서 뭐라 부르냐면 준주택이라 불러요. 뭐라고요? 그 자꾸 이제 이걸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거든요.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고상철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자꾸 나한테 물어.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쌤 잘 봐요. 저한테 자꾸 그래. 쌤 잘 봐요. 기숙사는 주택이라면서요. 그럼 내가 왜? 근데 또 어떨 때는 기숙사가 준주택이라면서요. 예.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게 아니고 건축법에서는 걔가 주택인데 주택법에서는 주택으로 안 보고 준주택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주택법에서는 이 중에서 하나씩 빠지니까. 오케이? 근데 우리 시험에 이게 나온 적이 그 주택법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주택의 분류는 무조건 건축법 분류야. 그래서 지우고 전자칠판 좋아요. 쓰면 좋아요. 단독 건축법상입니다. 4개 시작.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근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구분 기준이 뭐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구분 등기. 구분 소유권 등기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인데, 안 돼 있으면 단독이고 돼 있으면 공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 잘 들어요? 여러분들 다세대 아세요? 다세대? 다세대 가면 101호, 102호 있어요 없어요?
배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가구 아세요? 다가구? 다가구 가면 101호 배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요. 근데 다세대는 무슨 주택이라 그랬지? 공동주택이라 그랬지? 맞아요? 그럼 구분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러면은 102호 사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케이? 근데 다가구는 방금 제가 다가구는 무슨 주택이라 그랬죠? 단독주택이라 그랬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구분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다 그랬잖아요. 102호 사올 수 없어요. 오케이? 못 사. 102호 못 사. 근데 막 자려고 누웠더니만 102호가 눈앞에 연결해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다 사야 돼. 오케이? 한 동 전체를 거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게 단독주택이에요. 호당 거래가 가능한 건 공동주택이고. 왜 이러실까요? 다시. 아까 아파트 있었죠? 연립 있었죠? 다세대 있었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구분 등기가 다 돼 있는 공동주택입니까? 그럼 얘는 호당 거래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아파트는 227동 1001호만 사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빌라 사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다가구, 다중 이런 주택 있잖아요. 그죠? 그런 주택은요, 호당 거래는 안 돼요. 한 동 전체를 거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무슨 주택이다? 단독주택이다. 그래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구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구분 등기가 돼 있어서 호당 거래가 가능한지, 구분 등기가 안 돼 있어서 호당 거래가 불가능한지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다시 할게요. 건축법상의 분류입니다. 단독 4개 시작. 대가리 치워드릴까? 대가리 치워드릴게. 자, 대가리 치웠어요. 자, 단독주택 종류 시작. 단독. 다중이지 두 글자 들어가야 되잖아.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내가 대가리 치워드렸잖아요. 공동주택 시작.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연세대 기숙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 빈칸을 메꾸셔야 되는데 이번 과정에서 다중주택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요약집에 원래는 330이었는데 여기 660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제가 기본서에는 나중에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 교재 페이지 어디냐면 18쪽인데 18쪽에 제가 다 변경 처리를 해놨어요. 변경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읽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특히 이번 시험은 다중주택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아직까지는 변경이 안 됐어요, 이게. 이게 6월 달에 개정돼요, 6월 달에. 6월 달에 개정이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건데 요약집을 쓰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원래 현행법으로 기준으로 강의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 칠 때는 개정이 될 거니까 개정된 걸로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혹시 다른 책에 아니면 기출문제들에 잘못되어 있는 거 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제가 하는 게 맞아요. 알겠어요? 기출문제들은 이제 옛날 법을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게 맞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좀 쉬었다가 주택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 강사력이 합격이다.